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7일 일요일 공휴일 날인데요. AI 바둑으로다가 우리 기초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두루 그 용어에 대한 것과 상식 그리고 바둑 격언과 바둑 수법에 대한 기본을 간단히 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빨랑 18급을 탈출하고 10급에 들어서기 위한 간단한 몇 가지를 계속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데, 흑이 한 번 놓고 그 다음 백이 한 번 놓고 그 다음 흑이 또 한 번 놓고 백이 또 한 번 놓고, 이렇게 이 네 귀가 있죠. 서로 이렇게 한 번씩 갈래를 놓는 것이 집 짓는데 가장 빠르단 말이죠. 다만 이렇게 화점을 놓을 때는 사방으로, 그러니까 뭐 굳이 귀에다 한 수 더 가일수 하더라도 더 큰 집이 엄청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고목, 화점에서 많은 쪽으로 닦아는 1, 2, 3, 4, 5 고목, 하나 더 나가면 대고목이라고 지금 거의 뭐 없는데요. 그 다음 이건 여기서 좀 대학생을 비껴진 게 외목, 그 다음 화점에서 짧은 쪽으로 간 게 소목. 소목이 많죠. 화점, 소목이 두 개를 주로 쓰는데, 이렇게 소목에 놓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날일자로 걸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치게 되면 이건 뭐 한 수로, 그러니까 뭐가 결정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화점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놀 땐 이렇게 귀를 놓고 그 다음 변을 빨랑 전개시켜야 되잖아요. 오청원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소목보다는 화점을 놔야 그 다음 또 놓을 필요가 없이, 보기 들어서 상대가 이렇게 걸치더라도 손 빼고 이렇게 벌릴 수 있잖아요. 귀는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기존 틀에 좋은 건 본받지만 아닌 건 굳이 그렇게 이제 본뜰 필요가 없다 했던 게 이제 오청원의 자유로운 발상이에요. 자유롭다니까 뭐 마구 둔 건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돌과 돌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돌과 돌이. 지난 시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요. 붙여가지고 이것도 연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이렇게 이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간격이 없는데 이걸 보기 들어서 이렇게 한 칸씩 걸러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양으로, 눈으로 맵시게 딱 보는 그 감각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감각을 기르려면은 기초로 돌을 혼자 놓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랑 같이 흑백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 모양에 대해서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단히 연습해서 그 감각을 터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양이 좋아야 돼요. 근데 혼자 일방적인 달콤한 생각으로 한여름밤에 낮잠 자다가는 개꿈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놓으면 상대방이 저렇게 놓으면 그다음 그런 것들을 최소 이제 몇 수까지 내다보고, 어떤 경우는 한 10여 수, 특별한 경우 한 뭐 20수 이상도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변수가 있고 상대방이 내가 추측하는 대로 응수해 오리라 하는 건 달콤한 꿈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달려올 때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둑 돌이 가는 법, 돌이 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돌이 아무데나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기본 이제 포석에서 빈자리에 상대방은 놓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빈자리에 상대방이 놓게 돼 있죠. 아이고, 흑백을 이렇게 놨을 때 이 가는 길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넣으면 돼요. 그것도 물론
초반 포석부터 그 당시 마음 또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상대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보길 들어서 이걸 이렇게 놓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보가 딱 됐을 때 흙이 지금 요 아래쪽에 앉아서 상대방의 왼쪽에 놓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놓으면 이제 위에가 100이 앉아 있으면 상대방이 내 왼쪽에 놨으면 자긴 오른쪽에 아까처럼 오른쪽에 놓는 게 예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는 안 해요. 톡삭이 이제 이렇게 서로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곳에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주 놓게 되면 싸움이나 또는 막 서로 맞물려가지고 집이 갈라져가지고 싸움 바둑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내가 흙으로 딱 뒀는데 상대방 뱅이 내 오른쪽 턱 밑에 딱 두면 흙을 가진 처지에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놀 수 있는데 옛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상대방이 아래쪽이 흙이고 백일 때 흙이 먼저 놓으니까 흙이 이렇게 상대방 백의 왼쪽 귀에 놓으면은 백은 점잖게 자기 쪽에 놨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흙이 이쪽 가면 백이 이쪽, 흙이 이쪽 가면 백이 이쪽. 길이 정해져 있어요. 절대는 아닌데 어떤 경우는 한 귀에서 그냥 싸움이 번져서 전체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 이제 귀에 놓고 네 군데 놓고 변으로 해서 대충 절충하는 걸 포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30세에서 50세 정도가 이제 포석 초반전인데 이것도 그냥 뭐 두 귀로 갔다 그냥 계속 싸움이 번지기도 해요. 그 당시 분위기에 따라서 뭐 이미 뭐 설계도를 그리고 온 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뭐 어떤 기분으로 어떤 상대를 만날 것이면 상대방의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알고 이렇게 대충 어떤 그 작전을 그리고 나설 수도 있는데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할 때 바둑에는 놓는 길이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있죠. 이렇게 딱 놓으면 내가 먼저 놓은 돌의 값어치, 돌의 효능을 중시하셔야 돼요. 만약 이것을 처음에 내가 큰 세력 작전을 나가고 싶다는데 처음에 이렇게 두 번째 줄 이름이 두 번째 선 이름이 망하는 선이라고 했죠. 패망선. 잘 안 나요. 포석에선 놓을 수가 없어요. 알파고는 혹시 실험으로 놓을까? 그 다음 여기 삼선. 삼선이 이게 실리, 빨랑 집을 안정해서 일단 갖춰놓는 거예요. 집이 떨어진 두 집, 근거가 없으면 공중에 뜨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기회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거를 잡는 선이 삼선이에요. 실리선. 그 다음 사선은 이 귀에가 열려가지고 집을 짓는 건 아니고 사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귀나 변으로 가기도 쉽고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쉽기 때문에 작전에 운영 포인트가 있는 게 사선이에요. 다만 현실, 이 실리에 대한 건 당장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 취향에 따라서 그때 기분에 따라서 놓으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놨다고 봅시다. 그럼 그 다음 수를 놓을 땐 어떻게 놓을 거예요, 흙이요? 여기 놓을 겁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특수한 경우는 논다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이렇게 논다. 그러니까 처음에 놓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다음 도를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모습보다는 예?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훨씬 낫잖아요. 똑같이 한문으로 눈목자잖아요. 세 칸 대각선을 벌린 게. 이렇게 하면 여기 귀엔 조금 나올 줄 모르지만 이게 좀 엉성한데 이건 딱 해서 집도 요거보다 한 줄씩 차이인데 이게 집도 많고 사방에 미치는 영향이 한 발짝이라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돌을 놓을 때 그 논 돌의 값어치랑 특징을 알아서 그 다음 이어나갈 때 좋은 술도 해야 돼요. 이렇게 흙이 났다 그러면
참 백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둬야 돼요. 하나에서 다음을 놓을 때 초반엔 넓으니까 간격이 많아도 당장 죽거나 공격을 당하지 않은데 붙였을 때 이렇게 다음이랑 연결이 돼 있는, 즉 연결하면 둘 돌의 간격이 있어 서로 아주 상호 서로 공동 작전을 벌이기가 좋단 말이에요. 단 끊어져 있냐 이어져 있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왜냐하면 싸우려면 돌과 돌이 끊어질 때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두 집 떨어진 두 집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 돌의 그 값어치, 돌의 값어치를 처음에 놓은 것을 최대한해서 그 다음 이어나가야지, 처음에 둔 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딴 데 두면 이게 돌이 분리가 돼가지고 효능이 없어요. 홀로 떨어지면 그건 완전히 뭐 집을 질 수도 없고 살기도 어려워져요. 효과가 없는, 그 뭐 버린 돌이고 폐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각을 잘해야 돼요. 예. 벌써 똑같이 세 개씩 났지만 바둑에 대한 것이 전혀 달라요. 그럼 이제 이쪽이 집이 많은 것 같으니 이렇게 놓으면은, 또 이렇게 요거 여기 흙이 쳐들어가기가 곤란해요. 똘똘 뭉쳐가지고 몇 집이 있지만 흙은, 예, 이쪽에도 집이 있고 이쪽에도 집이 있고 또 이게 커 보이니까 이렇게 막잖아요. 그럼 또 난 이렇게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이요. 이걸 끊으려고 이렇게 하면 되고, 프로바둑에서 또 이제 이렇게 막 맞끊는 게 있잖아요. 서로 끊기는 걸 맞끊는다. 이러면 끊는 쪽을 잡아라 해서 한쪽을 잡아야 돼요. 요쪽 연결시키면 요거 잡으면은 이건 하나 죽이지만 요렇게 해서 요거 단수잖아요. 단수. 내가 안 먹으면 백이 먹으니까 요 단수 때는 먹으면 그다음에 요거 연결 딱 시키면 얘 하나를 이 저 흙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이건 거의 죽어 있는 거잖아요. 요런 수법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젖히면은 일단 여기 돌이 연결돼 가지고 되는 모습을 머리로 그려야 돼요. 이게 내가 딱 치면 단수잖아요. 단수. 특수한 것 빼고는 달아놔야 돼요. 그다음에 요걸 만약에 흙이 먹으면은 요게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얘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 거의 뭐 반 죽음 상태나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아다리니까 나갈 때 요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얘 두 개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얘 두 개가 이렇게 백이 나가면 여기 먼저 이렇게 두 점머리는 두들겨라 이렇게 젖히면은 얘도 끊으면 서로 두수두수인데 여기 빠르잖아요. 여기 내가 먼저 놓으면은 그다음 얘가 놓고 똑같이 하다 했는데 흙이 들처럼 이걸 딱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는 연결시킨다는 것을 하나 안 뒤에는 먼저 둔 돌을 놓고 상대방이 놨을 때 그 다음 이걸 놓고 작전을 해야 돼요. 멀리 떨어지는 작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바짝 연결시키는 거예요. 초반엔 넓으니까 이렇게도 이거 연결됐다고 벌써 이걸 끊으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 둘 세 줄 차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상대방도 연결시켜주면 안 되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돼 버리면 이게 얼마나 단단하고 흙은 갈라졌잖아요. 이런 건 이제 안 좋으니까 나도 끊고 어차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백유들 차례인데 요돌 끊어져 있는데 혼자 두 번 돌 수는 없으니까 요걸 이렇게 톡 끼면은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럼 이 하나가 완전히 위험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아다리를 몰잖아요. 그럼 톡 낄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는 쪽 머리를 쳐버리면 또 일로 이 나가는 쪽 이거 사다리 작전 이걸 축이라고 그래요. 축. 나가는 쪽으로 막잖아요. 이렇게 축. 단수. 1번 말로 아다리. 단수.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고 축이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 알아도 바둑이 대빵 재밌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흙이 처음에 여기 놓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건 귀를 갖다가 중시하지 않겠다는. 그럼 그래? 나는 귀를 먹겠다. 그래? 너 먹을래? 먹어라. 그래? 백이 이쪽에 놓을 수도 있지만 내 쪽에서 가까운 쪽에 전개하는 게 좋아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으니까 꼭 굳이 이걸 이렇게 특수한 것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굳힌다. 이건 너무 졸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아예 그냥 이렇게 굳힌다. 왜? 귀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 아예 그냥 이렇게 차렷하기도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 연결시켰는데 요거 둔 뜻이 이쪽에 놓으려고 했냐? 아니면 요걸 눈 뜻이 이쪽을 겨냥하려고 했냐? 아니면 요 화점을 놓은 걸 공중을 나가려고 했는 거예요. 그거 작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변화에 따라 변화 적응할 수 있는 그 요령도 터득하는 게 한 가지 있지만, 자기 줏대 있게 멀리 보든 가까이 보든 추구하는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 이렇게 놨으면 이제 또 그건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땐 집이고 뭐가 없어요. 일단 연결됐다. 큼지막하게 보는 게, 이걸 갖다 그냥 간격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상대방이 일단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그럼 또 나도 또 이렇게 귀의 집을 빨리 질 수 있으니까 또 내가 먹고, 남은 귀가 크니까 또 내가 하나 먹고. 초반이기 때문에 집 차이가 완전히 무슨 딴 데다 여기 일선 내지 그런 데 두지 않는 집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이거 한번 개괄해 볼까요? 백이 석집 이기는 포석의 현재. 이건 다 지금 집 계산이 없어요. 요거만 3, 3면 더 이상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건 왜요? 여긴 다 3, 3은 다 빵꾸가 나니까 집으로 치질 않아요. 이게 정확한 계간 아니지만 백이 지금 석집 이기는 포석이래요. 그러면 이제 흙이 불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쳐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딱 이렇게 쳐들어가면 몇 집 차이가 날까요? 백이 현재, 요건 집 계산이 없잖아요. 왜? 아니 이건 여기 집 계산하는데 요건 집 계산한 줄인가? 백이 단단하게 위에서 내리 누르기 때문에 이걸 집이라고 여길. 왜? 이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집이 난다고 해도 이렇게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괜찮은 거로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이때 백이 이렇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수. 그러면 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살리려면 흙이 이렇게 둬야 되고, 백은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둬서 먹을 때 요걸 하나 젖히면은 밖에 연결시키면서 하니까 요거 막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구를 해가지고 요걸 단수 치면 요건 살아있는 거예요.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집락이 떨어진 두 집 나는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데, 이쪽 막으면 죽어요. 흙이. 이걸 밀고 나갈 때 탁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되지 않냐. 아다리 치면 이게 옥집이라고 그래요. 옥집. 먹어봤자 이게 다 막힌 다음에 치면 이게 단수가 되니까 이건 메워야 되니까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백이 잡으러 오면은 요쪽에 막으면 이렇게 둬도 여기 한 집이 생기잖아요. 떨어진 한 집이.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집이 몇 대 몇인가 볼까요? 예. 흙집이랑 백집이 똑같아요, 이제. 예? 요거. 여기 집이 있고, 아까는 몇 집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여기 흙이 근거지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요 흙에 도움을 주는 거야. 근데 여기 중앙에 하얀 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쫙 장벽이 쳐졌기 때문에 이걸 또 집을 쳐주니까 쌤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잡힌 건 두 집을 치니까 다섯 집, 다섯 집. 5대5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건, 한 돌을 놓은 뒤엔 그 다음 자기네 돌에서 이것이 붙여가지고 이게 집이 생기는 건지 세력이 생기는 건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지 어떤 작전인지 그렇게 일관성 있게 돼야 돼요. 반드시 돌과 돌이 연결돼 있나 끊어져 있나,
물론 상대방 것도 봐가면서 내 것도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이제 포석을 한번 우리 해보죠. 한 수를 딱 놨을 때 보니까 집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지금 뭐 덤을 7집 반으로 설정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100이 딱 없죠. 0대 0이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놓고 일단 요거 쭉 돌려서 이렇게 놓으니까 집수가 100이 겉모양은 확정가가 세 집 요거 지금 잡아준 거. 이건 집이라고는 아직 그래서 확정가로 집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나갈 땐 확정된 거 중심으로. 물론 가능성 있는 건 여지를 두고 또 플러스 알파 다른 쪽에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현재. 자,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집을 졌으니까 흙의 처지에서는 빨랑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요거 3-3이 제일 집 짓기 쉽고 망가뜨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두는 걸 사람들이 전에 뒀는데, 오청원 같은 사람도 처음에 많이 뒀는데 이걸 응용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00이 한 집밖에 안 돼. 왜? 여기 흙이 지금 한 집이라고 쳐주니까. 아니, 더 공간이 많은데 아직 이 정석이 이 접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속 둘 수도 있고 손을 빼고 그래? 그러면 나도 들어간다. 요즘 이런 포석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희한해요. 맞고 맞고 옛날 정석으로 한번 할까요? 2단, 1단 젖히고 이런 걸 젖힌다 그래. 또 2단 젖히는 경우 있잖아요. 특수한 경우 빼고는 요거 단수 있잖아요. 끄는 쪽을 잡아라. 단수. 이걸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잡는 게 좋겠죠. 이런 귀에 가까운 데서는. 그럼 요거 단수. 그럼 먼저 먹으면 되죠, 요거요. 그 다음 요게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 이거는 죽었어요. 지금 개가 해보니까 흙이 12집 이겨요. 흙이 12집 이기는데 지금 누가 둘 차례죠? 100이 둘 차례잖아요. 100이. 그 다음에 여기 돌수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힌 거 7. 흙은 7개. 100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돌 한 개가 초반 귀에서 접전이 벌어졌을 때 최소 5집 정도를 봐주는 거예요. 5집. 그러면 내가 여기 또 뭐 딱 들어가든가 들어가 보세요. 그럼 집이 차이가 이건 뭐 더 많이 벌어졌나? 이거 딱 놓는 순간 이게 또 집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안 두고 여기를 두면은 줄었잖아요. 여기 집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초반 포석을 하면서 대충 이렇게 감각으로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 바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양화점, 이건 서로 마주보는 소목, 서로 향하는 소목, 향소목. 이건 이연성 포석이에요. 이렇게 흙이 딱 높은 데 걸치는 건 실리 취향을 안 하고 세력 취향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걸 변쪽에 실리선에 두면 문자 그대로 실리, 상대방도 여기 삼선이니까 실리에 맞서겠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이거 한때 두자는 건데 인공지능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렇게 마늘모라고 이렇게 해요. 대각선으로 한 칸 나오는 게 마늘모. 굉장히 견실해요. 삼선에서 하나를 돈 다음에 한 줄, 두 줄, 세 줄. 그래서 1, 2 하나를 세워 놓은 다음에 두 칸을 전개해서 그 다음 줄에 놓는다. 1, 2, 2전. 만약 요걸 두 개를 세우면 하나, 2립, 3전,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두는 게 기초 이론 중에 하나예요. 절대는 아닌데. 자, 그럼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요? 흙이 2집 리드예요. 나머진 집 계산으로 쳐줄 수 없는데 이건 지금 상대방이 들어올 수 없게 딱
울타리로 쳐졌으니까 공격을 당할 때 요건 지금 두 집, 현재 실리는 흙이 두 집을 이기고 있는데 여기 덤이 있잖아요. 먼저 둔 사람이 나중 둔 사람한테 5집을 줘라, 7집을 줘라, 6집 반을 줘라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실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백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럼 나도 요거 이게 지금 하나, 두 개 있는 것 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집을 짓겠다.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이 돼요? 백이 10집을 이기잖아요. 예, 이게 세진 바람에 이게 약화돼서 여기 집질 가능성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세니까 상대방의 세는 곳에 아무리 두 칸을 벌려도 이게 공격을 당할 때는 집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단단하잖아요. 이게 무려 10집을 쳐주네요. 굉장히 강해요. 이게 강화되면 얘도 약해지는 거예요. 또 얘가 자기 진영이 백이 강해졌을 때 멀리 있는 자기 편도 간접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백의 세력 범위 이렇게 돌들이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이쪽은 강해요. 이쪽이 강한 바람에 이쪽이나 이쪽은 백이 약해요. 항상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하수바닥에 많이 나와도 고수로 올라갈수록 일방적으로 초장의 만방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현찰이 많아지네. 어떻게 하자 할 때 이쪽에 귀를 하는 게 빠르니까 아까 여긴 낮은 걸 놨지만 이렇게 높은 거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요건 마늘물 뒀지만 이번엔 이렇게 실리로 삼선이잖아요. 자기 거를 연결시키잖아요. 또 여기 상대방이 끊어지는 걸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요. 요걸 요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 요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쪽에 자기 쪽이 조금 한 줄 더 가려고 하지만 여기 들여다보는 약점, 여기 또 호구되는 곳이 급수는 여기 약점은 있어요. 조금 여유는 있지만 그래서 요걸 딱 놓으면 흙이 여기 누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옛날에 보통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와서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렇게 두는 수를 좋아해요. 옛날에 이런 건 특수한테 썼는데 지금 오히려 이게 많이 통용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은 거기 따라하기 바빠요. 거슬려야 되는데 상대방은 좀 이렇게 인공지능을 따라서 이기는데, 그러니까 다 그냥 이겨야 돈을 버니까 프로들이 두니까 아마추어는 또 다 따라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물론 맞는 건 좋은데 아닌 건 자기 특수하게 새롭게 변신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똑같이 지금 뒀는데 백이 17집 리드예요. 지금 현찰은 지금 여기 흙은 이렇게 5개인데 여기 집을 3집밖에 안 쳐줘요. 가능성이야. 이런 거 보고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은 이렇게 단단하고 두터운 건 있지만 발전 가능성, 집이 날 가능성은 흙이 더 많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세력을 견제하고 또 이건 여기 흙이 이렇게 붙이는, 또 흙이 이렇게 하는 약점이 있으니까 그냥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딱 해서 화점에서 날일자로 굳히니까 집수가 어떻게 되죠? 무려 10집 가까이 100집이 축소가 됐잖아. 이렇게 상대적이라니까요. 딱 좀 이러니까 이제 이쪽에 또 걸치겠죠. 옛날 지금 포석 좀 보여드리고 다니 이렇게 상대방 되면 그래 같은 모양으로 반대편으로. 옛날엔 이렇게 했고 오늘날은 전부 이렇게 붙여요. 일단이 있어요. 옛날 거로.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커보이 만들고 내 거를 일단 단단하게 살려둔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집이 몇 대가 몇이 되죠? 백이 10집 리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또 견실하게 딱 두면은 요렇게 딱 두는데 흙이 한 집 이기잖아요. 신기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오늘 바둑 보면 이렇게 먼저 둔수 뒤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흙도 연결돼 있고 백도 연결돼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커 보인다. 이렇게 딱 되면 흙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이걸 갖다 이렇게 위에 주로 이제 3선후에 4선에서 이렇게 마늘모 모양을 어깨를 걸친다 그래요. 그럼 난 실리 먹겠다. 먹어라. 먹겠다. 먹으라니까 연결시킨다. 이렇게 연결을 주면서 최소한도로 3선 안으로 집을 딱 한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이건 집수가 아니지만 여기서 세력권 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해요. 이게 강해진다는 건 얘가 추위를 타요. 이게 상대방 장벽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줄이지만 여기에 은근히 미치는 게 강화되는 건 요 양쪽 자기 백귀에 집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게 추위를 타서 자기 안정을 도모할 때 이 귀의 침입이 그렇게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말. 이렇게 딱 한다면 여기다 탁 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좀 개가 어떻게 돼요? 흙이 9줄, 요거 현찰이지만 백은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가능성이 많아지는 이런 포석. 그리고 초반에 이런 집수 계산 가능성과 세력하면서 귀에서 변에서 중앙으로, 그 다음에 자기 도를 연결시킨다. 상대방이 지금 현찰이 있느냐? 상대방이 연결됐느냐? 지금 상대방을 끊어놓고 지금 이렇게 백이든 흙이든 끊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기 딱 놓쳐놔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집이 오히려 흙이 줄었어요. 그 다음 여기를 넣으면은 1입 3전, 1, 2, 3전. 이러면 백이 드디어 두 집 이기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 포석이 끝나진 않았지만 포석이 거의 막바지예요. 요쪽에 서로 이제 말뚝을 치고 여기에 말뚝 치고 여기에 말뚝 치면은 포석이 끝나요. 한 군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치면 말뚝 박는 게 포석이에요. 말뚝. 당장 집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뚝을 대충 한 다음에 그 다음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싸우고 상대방 집이 커 보이면 쳐들어가, 아니면 서로 집을 지면서 계산하면서 장래 가능성을 보면서 그렇게 도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연결시켜야 뭐 집이 생기든 세력이 생기든 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돌 하나하나의 값어치를 먼저 놓는 것에 이어서 계속 내 것을 두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돌이 나가는 게 실리 쪽이냐 세력 쪽이냐, 상대방을 공격하는 쪽이냐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한 것을 수비하는 돌의 연결이냐, 내 돌이 끊어졌냐 이어졌냐,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어지면 어떤 장점이 생기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돌을 놓으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